우리가 이제 급한 거는 어떤 보상 선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내년 시즌의 유격수는 누가 볼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상 지금 포수 자원, 뭐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김태군과 한준수가 확정된 이 포수 마스크 쪽을 제외라고 하면 지금 모든 포지션이 전부 물음표 상태예요. 25 시즌에 너무 부상도 많았고 선수들의 몸 상태, 김도영이라는 MVP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또 베테랑들 같은 경우에 나이도 많아서 과연 다음 시즌에 에이징 커브라든지 이런 리스크 없이 한 시즌을 온전히 뛸 수 있을 거냐, 전부 다 이런 데에다가 지금 물음표를 보내고 있거든요. 1루수 자리도 사실 뭐 확실하지 않고, 2루수 김선빈 이제 한 살 더 먹고요, 우익수 나성범 한 살 더 먹고, 중견수 김호령 과연 25 시즌만큼 해줄 수 있을 거냐. 25 시즌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나 아니면 기량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냐 궁금하고, 좌익수 무종호선이고요. 그나마 3루수 김도영 자리만 지금 확정적이다 라고 봐는데, 김도영도 지금 건강, 몸 상태가 과연 다음 시즌은 건강하게 뛸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팬들은 이제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 시즌에 기아의 유격수는 누가 될 거냐.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김선빈과 박찬호라는 확실한 수비 쪽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없었고, 김선빈은 뭐 공수 겸장이었고요. 박찬호도 마지막 3시즌만 놓고 보면 WRC 플러스 100 금방을 쳐줬던, 어느 정도는 계산이 서는 공격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백은 상당히 크다.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 상당히 대가리가 아프죠. 그런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성입니다. 네, 김규성. 자, 97년생이에요, 이 친구. 얼굴은 상당히 앳되지만 사실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이고, 최원준이랑 입단 동기예요. 2016 드래프트 기아 2차 7라운드, 상당히 아래 하순위에서 뽑았는데, 보통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서부터 보통 지명을 하죠. 앵간치 탑 유망주라면 물론 상위 라운드, 우리가 최원준도 2차 1라운드에서 지명한 것처럼 상위 라운드에 뽑히지만, 보통은 상위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을 지명을 하고, 진짜 잘 친다 그러면 3라운드, 괜찮은데 4라운드, 보통은 5라운드서부터 지명을 하는데, 김규성도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아닌 7라운드 63순위로 뽑았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프로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통산 6시즌을 치렀고, 다음 시즌이면은 7번째 시즌을 치르는데, 이 정도면은 성공한 커리어다라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우리가 정확하게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2016년에 드래프트된 선수들 중에 지금까지 프로에 남아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 손에 꼽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김규성 우리가 만년 우리 팀에서 백업 유틸리티 자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규성이 뭐 다 긁어봤는데 뭐 앞으로 발전할 게 있겠냐, 언제 은퇴도 이상하지 않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프로밥을 먹고 있고 팀에서 이 친구를 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범호 감독이나 심지학 단장이 이 친구를 기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팀에서 생각보다 이 선수의 입지는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다, 인정을 해줄 거는 해줘야 되고, 연봉만 놓고 보면은 사실 25 시즌도 6,500을 받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시즌은 우리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 특히 주전들은 많은 수의 대폭 연봉 삭감이 되겠지만, 김규성 같은 선수는 오히려 연봉을 올려받을 거예요. 거의 저는 1억 가까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김규성 25 시즌에 한 번도 말소 안 됐어요. 개막전 엔트리 때서부터 포함이 돼갖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1군과 2군을 들랑들랑 재활군 1군 들랑들랑 했지만, 김규성 부상도 없었고요. 성적 문제로 퓨처스 가지도 않았고, 처음에 3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한 번도 퓨처스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1군 자리를 지킨 정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최영우랑 야수들 중에서는 최영우랑 둘이 유일할걸요. 김규성이 시즌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5 시즌 시작할 때 워낙 기대감이 컸고, 우리가 리핏을 한다, 왕조를 세운다, 2연패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24 시즌에 챔피언에 올렸던 주력들이 탄탄했던 가운데 뎁스가 정말 두꺼웠고, 오키나와에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도 많았기 때문에 김규성이 과연 1군 엔트리에 포함이 될 거냐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김규성 보란듯이 오키나와 때서부터 아주 좋은 타격, 다음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범호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내가 약속하고 개막전 엔트리에 넣는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보란듯이 지키면서, 저도 사실 김규성이 3월부터 기아 타이거즈 1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들어갔고, 사실 박찬호가 김도영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1군 자리를 비웠을 때 김규성이 주전으로 처음에 보여줬던 시즌의 임팩트는 상당했어요. 공수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팬들은 항상 김규성의 한계를 얘기하고 쟤는 기껏해야 유틸리티 백업 자원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김규성을 보는 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 기회를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어 하고요. 이거는 지금 벌써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키나와 이제 다음 시즌 2월에 보여줄 오키나와에서의 퍼포먼스에 따라서는 김규성이 주전 유격수로 발탁돼서 처음에 시즌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팀 내에서는 입지가 탄탄한 선수다. 북박이 주전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뭔가 쓰임새가 아쉽죠. 수비력도 뭐 특 A급은 절대 아니고요. 공격력도 뭐 빼어나냐? 그거는 아닙니다. 통산 타율이 뭐 2할 1푼이고요. WRC 플러스가 지금 통산이 52.1이에요. 하지만 작년에 이제 제일 많은 경기를 133경기를 꼈거든요. 여기서는 73.1로 그래도 제법 사람다운 어떤 1군다운 그런 타격은 해줬기 때문에 아직 이 친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장은 포기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김규성에게 정말 20대 후반에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설사 주전 유격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김규성은 제1의 백업, 내야 유틸리티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1루, 2루, 3루 유격수까지 어쨌든 구멍만 나면 첫 번째로 콜업은 김규성이에요. 모든 포지션을 확실하게 막 진짜 물샐 틈 없이 잘 본다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아주 심각한 구멍은 아닐 정도로 메꿔줄 수 있는 선수고, 타격 메커니즘도 좋아요. 결과물이 나빠서 그렇지 일단 타격폼 손볼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폼을 가지고 있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윙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에 뭐 힘도 많이 붙어 있어요. 김규성의 어떤 쓰임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첫 번째 기회는 어쩌면은 김규성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만나볼 선수는 이제 박민이죠. 박민. 우리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20년 드래프트 때 2차 1라운드로 뽑은 선수입니다. 강릉고 출신이고요. 야탑고 출신이고요. 강릉고는 홍종표였죠. 그 다음에 상무를 이제 피닉스를 전역을 했고 상당히 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 23시즌은 부상으로 많은 24시즌은 부상으로 많은 시즌을 뛰지 못했고, 올해는 꽤나 중용을 받았지만 사실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격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타율이 2할 1이었어요. 암만 투고 시즌이고 간헐적인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보여준 성과가 너무 미비한 게 아니냐. 방망이에 의외로 타구에 힘을 싣는 방법은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박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인 타격, 컨택률을 바탕으로 해서 단타를 치고 그 다음에 배중심에 맞춰서 뭐 정확한 스윙은 되지 않더라도 BABIP 좀 운을 따라오는 그런 이제 후루쿠타 같은 것도 치는 선수지만, 박민은 성장하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2루타도 칠 수 있고 장타도 칠 수 있는 개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의외로 큰 감방을 칠 줄 아는 선수다. 문제는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컨택률이 뛰어나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컨택률이 통상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컨택률 같은 경우에는 76.5%로 괜찮은 편이지만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때려내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조금 파워를 버리더라도 지금 박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중심에 정확하게 맞추는 존 안에 들어오는 컨택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수비는 오늘 언급하는 선수들 중에 현재는 가장 뛰어난 모습이에요. 유격수뿐만 아니라 3루까지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커버칠 수 있는 선수고, 뭐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다. 수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민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앞서 있지만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공격을 중간 이상
선수는 가줘야 돼요. 유격수에게 언내서부터 우리가 공수 모두를 다 요구를 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WRC 플러스 90 정도는 쳐줘야 된다. 90에서 100원저리는 해줘야 어떤 큰 구멍이 없고요. 물론 박민이 당장 90을 쳐줄 거다. 이건 너무 앞서갔고 풀타임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25살이 되는 선수입니다. 내년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70에서 80 정도의 최소한의 가능성은 보여줘야 팀에서 야 우리 미니 한번 계속 받고 써보자. 요게 되겠죠. 나이가 마냥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 군대도 이제 다녀왔고 군 전역하고 벌써 이제 3번째 시즌이에요. 내년이 되면 점점 자리를 잡고 입지를 넓혀가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비는 좋은데 공격은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고 주전이 아니라 백업으로 그냥 아예 팀에서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 지명발 2차 1라운드에서 뽑았다라는 약발은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 박민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팬심은 이 선수를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팬들은 어린 선수를 좋아한다. 루키를 좋아한다. 젊은 피를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 점이 가장 현장이랑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장은 글쎄요. 정현창이라는 선수를 벌써부터 받고 키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범호는 어린애들을 홀대한다. 팬들은 이런 말들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현장의 프론트들이나 감독들은 언제나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글쎄 흐린 시선을 하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 NC 다이노스가 7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예요. 상위 지명자도 아니고 상당히 아래 순번에서 뽑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꿔 쓴다. 글쎄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병역도 해결해야 되는 선수고 그렇다고 해서 정현창을 내년 시즌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 보내갖고 메달을 따갖고 와서 병역 면제를 시켜준다. 그런 계획은 구단에게 없겠죠. 조금은 병역을 아직 해결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정현창이라는 선수를 바라볼 것이고 정 없다라고 하면 물론 쓰겠지만 서둘러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1군에 올라와서 작년에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저놈 싹수 있네 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는 동의 쌉 가능. 저도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라고 보고 수비는 말할 필요가 없이 기본기도 상당히 좋고 스텝도 경쾌하고 어깨도 좋고 송구정확도도 좋은 것 같아요. 유격수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하지만 지금까지 봐온 모습에서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문제는 공격인데요. 공격 재능도 컨택 능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좀 지켜보고 싶은 선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잘만 키우면은 진짜 기아 유격수의 어떤 그 계보를 또 이을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보고 일단 타격 능력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얼마만큼 정규 시즌을 풀시즌을 잘 치를 수 있냐. 암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스키 유격수 조리는 스태미너가 문제이기 때문에 체격이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거든요. 180이 넘지 않는 단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단신 선수들에 대한 항상 큰 문제는 체력 관리예요. 전체적인 몸의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즌을 많이 치르면 많이 치를수록 빨리 체력 감소가 온다. 그거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대처하냐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글쎄요 정현창은 앞선 순위는 아닐 거다 라고 보고 많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모르죠. 오키나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냐. 김도영 안 쓰냐. 벌써부터 지금 언론이 들쑤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프론트와 이범호 감독에 대한 인터뷰도 오늘 나왔는데 김도영 써볼 수도 쓰겠다가 아니라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3루 쪽에 다시 새로운 선수도 긁어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 인터뷰를 얼마만큼 이제 주파수를 맞춰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3루는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3루에 쓸 선수가 있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유격수 박찬호가 떠난 자리에 대해 이건 리스크예요. 팀으로 내적으로 봤을 땐 리스크입니다. 근데 김도영을 유격수 자리로 넘긴다. 공격이야 잘하겠죠. 근데 수비 과정에서 이제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냐? 또 스태미너 없이 공수양면을 다 어울릴 수 있냐? 이건 상당히 큰 물음표인데, 유격수 자리에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루도 또 벼. 그러면 3루는 누가 맡을 거냐? 팀이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기아는 상당히 전 포지션 이제 주전 라인업을 짜는 것 자체가 전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팀 내적으로 물음표를 많이 만들 여유가 없죠. 그러면 그냥 3루는 김도영을 놔둔 채 나머지 자리에 대한 이름만 써내기도 상당히 벅차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열려있는 옵션이라는 거는 맞지만 과연 이거를 정말 진지한 접근을 할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김도영이 유격수를 본다, 잘할 거예요. 뭘 시켜도 잘할 겁니다. 포수를 시켜도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 거랑 잘하는 거랑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기아가 그럴 테스트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1루, 2루, 외야까지 전부 다른 포지션들이 내년 시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주전 라인업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 그러면 유격수 자리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우리 도영이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실질적으로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유격수를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긁어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팀이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자리도 머리가 아파요.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내년에 건강하게 뛸지 모르겠고 테스트해야 될 애들이 지금 트럭이 한가득이야. 근데 김도영까지 흔들까? 글쎄요.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